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고 2학년 국어 담당하는 손소표입니다. 1학기 내신 대비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안내 드리려고 영상 준비를 했어요. 개강일은 3월 17일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수업 회차는 총 6 플러스 1회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 이렇게 내신 관련해가지고 걱정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한 주라도 좀 빨리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가끔 가다 보면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 정도, 그러니까 이 날짜보다 좀 더 한 주 앞이겠죠. 그럴 때 학교 진도가 거의 안 나간 상태로 학생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진도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학기 때 이걸 했다고 해서 중간고사 때 꼭 그걸 하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교 진도가 나간 이후에 개강을 하는 게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맞지 않나 싶어서 개강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전화번호가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번호다 보니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내문 이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번 강좌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내신이라는 것은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모든 독해 시험이 그렇지만 좀 노하우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수능 강의가 있고 내신 강의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 중에 하나가 출제 주체의 차이가 있죠.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평가원, 그래서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고요. 내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학교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이 출제를 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맥락에서든지 학교의 뉘앙스에 기반해서 출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 명 본다고 해요. 60만 명 정도의 수험생이 납득할 수 있게 출제가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어 설명회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강의랑 내신 강의는 조금 결이 다르고 강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목적에 맞게끔 진행되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능 강의도 진행을 하고 내신 강의도 진행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독해 시험이다 보니까 공통 요소가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공통 요소가 꽤 많은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강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노하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 넘게 강의를 쭉 진행을 해왔고요. 대치동에서는 그래도 경기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학교 해석에 맞춘 뉘앙스 판단을 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제 주체에 맞춰서 수업이 꼭 진행될 필요가 있고 학교 뉘앙스를 중심으로 학교 수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학교 진도를 앞서 나가면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학교 진도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진도에 맞게끔 수업이 뒤에 이어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개강 날짜 설명을 해드리면서 왜 그 날짜가 좋은가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서술형 답안 작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고는 서술형 시험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 기출문제, 작년 2학년 1학기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사실 결정적인 서술형 문항의 숫자는 1학년 때보다는 좀 더 줄어들게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문제 한 문제가 결정적인 등급차를 가르는 레벨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학부모님들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원리들을 조금 얘기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양한 시험 상황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해요. 아마 1학년 때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는 내신은 50분 치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엔 국어 시험을 40분으로 시간을 단축했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시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배운 바를 인출할 수 있냐, 인출을 못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 등급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상적인 시간으로 시험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아마 시험 시간을 손대는 일은 사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돼서 시험을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시험뿐만이 아니라 시험 외적인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진행되는 수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작년 중간고사 범위인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범위는 해마다 변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올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올해 이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정도인 거 알겠죠? 뭐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 이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알겠죠? 출판사는 천재교육 정호웅 선생님 거 교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31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50분 동안 31문제 푸니까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그 한 문항당 2분 언더에서 해결이 좀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특이사항은 선택형 배점이 되게 높아요. 1학년 때는 선택형 배점이 조금 더 높았거든요. 선택형 배점이 30점이 넘었었는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선택형 배점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서술형이 조금 더 배점이 30점 이상이었는데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형 배점이 올라갔다. 그래, 객관식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식이라는 표현 좀 더 입에 붙잖아요. 그쵸? 시험 범위는 특이하게도 교과서 내 범위가 있고 교과서 외 범위가 있었는데 이 교과서 외 범위는 따로 학교 프린트로 진행이 되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 안쪽 범위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여러 편, 현대소설 한 편, 고전 운문 두 편, 고전 산문 한 편,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출제된 것에 반해서 이제 교과서 외 범위 같은 경우에는 산문을 출제하는 게 아니라 운문, 그래서 관련 제재 운문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식으로 시험이 설계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기본적 특성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문항들이 몇 문제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문을 설계할 때 지문을 한 지문만 놓고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지문을 동시에 출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한 지문만 출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 지문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 지문을 동시에 문제를 풀어야 되면은 각각의 작품들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은 만약에 지문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할 거리가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생각할 거리가 많다는 것은 난이도가 증가하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일반적으로 내신 시험을 설계할 때는 가나 다 정도까지 해가지고 세 지문 정도나 두 지문 정도를 묶는 게 일반적인 출제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 네개를 비교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지문 네개를 각각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역부터 비읍까지 중에 맞는 말을 고르는 문항이 출제가 됐거든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기억 비읍까지 여러 조건을 모두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풀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아까 말씀드려서 아십니다만 50분 동안 31문제 풀어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빠르게 푸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푸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푸는 것과는 별개로 얼마나 빠른 시간에 극복하느냐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3.4점짜리 문항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워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좀 외웠어야 됐던 이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각에 따라서는 좀 범위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문과생들은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과중학생들이 조금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은데 그 과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탐구 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실제로 자녀분들 공부하시는 거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할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범위가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이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혼자 시간을 내서 오랜 기간 보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업들이 조금은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 문항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그냥 단순 서술을 쓰는 것들, 그러니까 단답형 문제라고 하죠. 서술 중에서도 논술형 서술이 있고 단답형 서술이 있으면 단답형 서술을 조금 출제하기도 했고 아니면 지문의 특정 부분을 찾아 쓰게끔 유도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관식을 못 쓰는 학생들도 국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은 외려 시험에서 좋은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뉘앙스를 정확하게 판단하게끔 어려운 객관식 문제들을 잘 풀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질문을 할 때 얼마만큼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뉘앙스로 대답해 주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진행하는 수업 클리닉이 평일에 열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다니고 있는 경기고 선배가 진행하는 주말에 진행하는 클리닉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내셔서 주말에 오시기보다는 주중에 제가 있는 자리에 오는 걸 전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런진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막연히 그냥 이렇게 뭐 공부를 잘하는 선배가 알려주는 것도 동기부여가 되고 좋습니다만 수업을 직접 진행하는 선생님이 직접 답변해주는 클리닉 수업을 신청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진행하는 수업 클리닉을 따로 진행을 해드린다. 이게 제가 봤을 땐 내신에서 굉장히 큰 특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쪽지 시험 같은 경우에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쪽지 시험을 학교 기출 문제로 진행을 하게 돼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쪽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교 시험 난이도로 직접 응시를 하면서 학교에서 무엇을 묻고 어느 수준의 발문풀이를 요구하는지를 본인이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출문제로 쪽지 시험을 푼다. 이런 것들이 당장의 문풀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문제를 잘 풀게끔 도와주는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진행을 하는 것이 국어에서는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뉘앙스가 중요한 과목인 만큼 정확한 뉘앙스를 얘기해주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수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끔가다 앞반 필기랑 뒷반 필기가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손필기 자료를 여러 수업에서 제공을 많이 하는데, 이런 형태로 손필기 자료를 제공하는 수업의 원조가 경기고 수업에서는 제가 원조입니다. 벌써 손필기 자료를 제공한 지 10년이 넘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 다양한 맛집들이 있습니다만 원조의 맛은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친구들이 써왔던 다양한 필기들을 직접 제가 손으로 옮기면서 어떤 모먼트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늘 학생들에게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드리는 수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반 선생님 필기랑 뒷반 선생님 필기와 다른 부분들은 실제로 조금 이렇게 호의적인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의 질문을 통해서 뉘앙스를 정확하게 수렴을 시켜가지고 필기 자료를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업에서 가장 큰 특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마치기 전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해마다 많은 친구들이 국어와 관련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국어 과목에 대한 점수만 좀 괜찮다면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국어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친구들이 해마다 좋은 학교에 갈 때마다 저도 어떻게든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큰 기쁨을 많이 느낍니다. 뭐 친구들이 이렇게 고맙다고 뭐 이렇게 서울대 의대 붙어서 선생님 감사하다 뭐 수강 후기를 먼저 써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사실 고맙기도 한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어떤 맥락에서든 도움을 받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신청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이렇게 뭔가를 외우는 것들을 좀 벗어나서 내신 국어 수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어에 대한 학습 능력이 증가하는 수업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경기고 2학년 손석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